안녕하세요. 올바른 안과의 유현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기 아동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는 렌즈죠. 드림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굴절 이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막 굴절 교정 렌즈, 즉 드림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안과에서 하는 드림렌즈 시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절 이상입니다. 굴절 이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시는 들어오는 빛이 망막 앞에 초점을 맺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사물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사물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원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망막 뒤에 초점을 맺는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물이 모두 잘 보입니다. 내가 시력이 1.5다, 2.0이다 이렇게 좋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원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되었을 때 멀리 있는 사물은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멀리 있는 사물도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난시는 불규칙한 각막이나 수정체 모양에 따라서 망막의 초점이 이중 또는 다중으로 맺혀서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퍼져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근시인데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근시의 유병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시의 위험 인자를 살펴보면 가장 우선되는 게 유전적인 인자입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 따르면 부모 모두에게 근시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근시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에게 근시가 발생할 확률이 3배 정도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종적인 인자 또한 중요한 것인데 동아시아인 11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의 근시 이환율이 백인의 동연령대 근시 이환율에 비하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적 인자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야외 활동 그리고 실내 교육 활동 위주의 이런 교육 활동이 근시 진행에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어두운 데서 책을 많이 보거나 하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20cm 이내의 근거리 작업 그리고 45분 이상의 연속된 근거리 작업을 하였을 때 근시 진행에 위험 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를 바탕으로 근시 발생 위험이 높은 아동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자면 만 7세에서 8세의 경우 플러스 0.50 디옵터 이하의 원시를 갖는 경우, 만 9세에서 10세의 경우는 플러스 0.25 디옵터 이하의 원시를 갖는 경우, 만 11세의 경우에서는 정시를 보일 때 근시로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눈이 원시 상태에서 정시로 그리고 근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이하의 원시를 갖는 아이들은 여유분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하게 하고 있는 근시의 교정 및 관리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경이죠. 일반 안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저교정이나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초점 소프트 렌즈도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드림 렌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상 시험 단계에 있지만 저농도 아트로핀 점화액을 사용하는 것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막 굴절 교정 렌즈, 즉 드림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림 렌즈란 역기하 구조의 특수 렌즈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안쪽 면에 굴곡이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림 렌즈는 수면 중에 착용하는 렌즈이고요. 수면 중 렌즈를 착용하고 주무시면 각막의 굴절 변화를 유도하는데 렌즈와 각막 상피 사이에 있는 눈물에 의해서 각막이 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굴절 변화가 하루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 교정된 시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드림 렌즈의 효과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한 수술과 유사한 각막 모양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수술 또는 비수술적 시력 교정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무서운 성인들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드림 렌즈의 특징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수면 중 착용으로 안경 없이 그리고 렌즈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고 수술 없이 근시와 난시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착용 후 수일 내 시력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드림 렌즈를 중단할 경우에는 원래의 각막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착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응을 잘 못할 경우에도 쉽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근시 진행 억제 효과인데요. 여러 가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약 50% 정도의 근시 진행 억제가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FDA나 한국 KFDA를 비롯한 각종 기구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렌즈이기 때문에 소아나 초등학생도 쉽게 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드림 렌즈에 의한 시력 교정 원리를 보시면 드림 렌즈를 착용하면 주무시는 동안 각막과 렌즈 사이에 있는 눈물층에 의한 압력으로 각막 상피세포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각막 상피세포가 이동을 하면 각막이 조금 편편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치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수술로 각막을 편편하게 깎아놓은 효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근시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림 렌즈의 근시 진행 억제는 어떤 원리로 발생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근시 진행하는 원인을 알아야 하겠죠. 근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변부 망막의 원시성 흐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을 착용하였을 때 중심부에서는 망막에 정확하게 상을 맺게 할 수 있지만 주변부에서는 망막보다 뒤편에 상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안구의 벽 역할을 하는 공막이 그 빛을 따라가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안구의 길이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 상피세포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면서 주변부의 각막 굴절력이 증가합니다. 즉 빛이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부에서 빛이 망막보다 더 앞쪽에 맺히는 근시성 흐림이 발생합니다. 빛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기 때문에 공막이 빛을 따라 뒤로 길이 성장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주변부의 원시성 흐림, 그리고 드림 렌즈는 주변부 망막의 근시성 흐림이 발생하는 것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주된 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 렌즈의 적용 대상은 근시가 난시가 있으나 안경이나 렌즈를 벗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근시가 진행하는 성장기 아동이 대표적이고요. 또한 운동선수나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승무원이나 소방관 같이 직업상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이 좀 어려운 분들도 드림 렌즈의 좋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콘택트 렌즈로 인한 화병증이 반복되는 분도 드림 렌즈를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각막 두께가 얇아 교정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에도 드림 렌즈를 통해 시력 교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안과에서 시행하는 드림 렌즈 시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올바른 안과에서는 드림 렌즈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 렌즈 관련된 전문 의료진의 맞춤 처방은 당연한 거고요. 최신의 정밀 검사 장비를 이용한 바른 검사와 0.25디옵터의 커브 단위로 세밀한 맞춤 피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각막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드림 렌즈를 구비를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착용을 위해 대여를 해드리고 시험 착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바른 안과에서 시행하는 드림 렌즈 착용 전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시력 그리고 굴절 검사가 있습니다. 나은 시력뿐만 아니라 교정 시력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양의 근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근시 및 난시량을 확인하고요. 또한 각막 곡률 검사를 통해 실제 내 각막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수치화하고 각막 지형도 검사, 펜타캠을 이용한 각막 난시량이나 보다 입체적인 각막 모양을 확인한 뒤
세극등 검사로 안구 건조증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드림렌즈 착용에 방해가 되는 각결막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렌즈 피팅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담당의가 드림렌즈 종류와 도수를 결정을 합니다. 개인별 각막 모양이나 난시, 근시량에 따라서 필요한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검사한 뒤 가장 적합한 종류의 렌즈를 결정합니다. 종류가 결정이 되면 렌즈 전문 스텝의 지도 및 교육 하에 시험 착용 그리고 렌즈 적응 과정을 거치고 확인에 들어갑니다. 렌즈 적응을 마치면 다시 담당의가 렌즈의 움직임이나 염색 패턴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렌즈가 잘 맞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시험 착용 및 대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통해 실제 근시 교정 효과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드림렌즈 관련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이 드림렌즈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